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원입니다. 컨텐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울님 안녕하세요. 우리 청준님 안녕하시고요. 우리 미카님 안녕하시고요. 백점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2일 비가 미친듯이 많이 내리는 장마의 시작 그날입니다. 오후 10시 33분 본방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본방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 제목도 나름대로는 좀 많이 자극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추억적인 내용일 거라 생각해요.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안식을 방해하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어디서 뭔가 많이 들어본 그런 멘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미라라는 영화에 보시면 거기에 미라가 나와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나오지만 실제 미라의 내용에 보면 파라오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 이집트 다 나오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계속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게 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을 방해하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이 멘트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 파라오의 저주에 대한 거를 너무 잘 들었고, 저도 사실 그런 영화를 좋아했고, 제가 사실 고고학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서 한 달 정도에서 이제 자료를 다 수집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 읽어보고 정리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내용이 깊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어디에다가 방향을 잡는지에 따라 내용이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방향은 좀 미스테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봐주시고 편안하게 이해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라미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참 인류의 역사상 살펴보면 되게 미스테리하고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피라미드 이러면 이집트 이렇게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피라미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좀 팩폭을 가하고 하나씩 깊게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라미드, 뭐 미라, 아니면 파라오, 뭐 아니면 스핑크스, 뭐 무덤, 뭐 이집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쵸? 어쩌면 가장 큰 미스테리이기도 하고요. 가장 애매한 게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피라미드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집트에만 존재한다고 많이 믿고 있는데 실제 피라미드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뭐 굳이 얘기를 해보면 뭐 마야 문명에 있는 남미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존재합니다. 멕시코도 있죠. 그리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피라미드는 존재합니다. 하나씩 다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피라미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얘기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는 원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밑면이 넓고요. 윗면이 하나의 정점으로 이루어진 건축 양식을 피라미드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이게 문제예요.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유명한 마야 문명의 치첸 이트샤입니다. 치첸 이트샤 피라미드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은 이런 형태예요. 여기만 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또다시 아즈텍 문명도 똑같은데 아즈텍도 똑같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즈텍 재단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국의 고대 황제 무덤도 이렇게 보시면 돌무덤 양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밑에가 넓고 위에가 점점 좁아지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맞추시는 분들이 많네요. 대한민국도 똑같이 뭐가 있냐면 고구려 장군총입니다. 고구려 장군총도 마찬가지로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아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옛날로 가볼게요. 어디냐면 이집트 문명 전까지 가봅시다.
굉장히 넓게 이집트 그 더 전으로 들어가 보면 혹시 여러분은 지구라트라고 아십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건데 기원전 2250년이에요. 기원전 225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이 지구라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밑에가 넓고 위에가 점점점 얇아지는 일명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약간의 금자탑 형식을 띠게 되는 피라미드입니다. 이런 걸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라미드에 대한 미스터리를 분석하기 전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기술적 제약의 문제가 가장 강해요. 왜 그러냐면 아래가 넓고 위에가 좁아야지만 무게중심이 밑으로 쏠려서 안정적인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높게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밑부분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윗부분은 무게가 적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어쩔 수 없이 삼각형의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서로 뭐 문명을 공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미스테리가 뭐냐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리에 들어가고 있는 바로 얘입니다. 이름도 다릅니다. 일반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도 이름이 아니고요. 쿠푸왕 대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쿠푸왕 대피라미드라고 불려가지고요. 약 2.5톤의 사각돌을요. 약 300만 개를 쌓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축물입니다. 이 쿠푸왕은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걸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부터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가설을 얘기하고 싶은 날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말이 많아요. 어쨌든 이집트 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2.5톤 사각돌 300만 개를 가지고 건설 인원은 초창기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동원됐다고 해요. 1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 이걸 쌓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제가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내부에 있는 경사로 쌓았다고 해요. 경사로 이렇게 쌓은 거라서 실질적 인원은 4,000명 미만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학설이고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할 부분은 좀 논점에서 벗어나서 이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대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피라미드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할 게 이거예요. 피라미드를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가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느냐?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는 실제 이때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에서 되살아난다라고 믿어서 죽은 파라오, 왕이죠. 죽은 파라오가 사후세계에서 살 공간, 왕국을 만든다라는 개념의, 즉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는 하나의 왕국인 거예요. 돌아가신 파라오가 자신이 영혼이 나와서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뭐 현재는 그리고 피라미드지만 과거에는 신전이기도 했고요. 제사를 지내는 공간도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에 조형물들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은 사막화가 진행돼서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2008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138개의 파라오가 있습니다. 대다수 이 피라미드에는요, 뭐 대부분 파라오 아니면 배우자의 무덤들이었고요. 가장 최초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북부 멤피스에 있는 기원전 260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3왕조 조세르 겁니다. 조세르 왕조 거고요. 설계자는 여러분이 아마 미라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모텝 알죠? 이모텝. 그 이모텝이 설계를 했다고 해요. 최초의 피라미드를요. 그래서 그게 약 기원전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2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이모텝이 설계를 해서 만든 게 최초의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기자 피라미드 중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쿠푸왕 피라미드가 가장 유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뭘 잠깐 살펴본 거냐면 피라미드에 대한 정의를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짧게 얘기한 겁니다. 피라미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건 미스테리라고 하기보다는 그건 학자들이 하실 역할일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라미드라고 만들어진 건 전 세계에서 만들어졌을 때 공유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가 넓어야 되고 위에가 좁아야 되다 보니까 건축 양식이 저렇게 생겨 먹은 거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피라미드의 미스테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피라미드의 미스테리 한번 가봅시다. 제가 피라미드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게 뭐냐면, 사실 피라미드에 대해서 미스테리를 제시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로 초고대 문명설과 외계인설을 주장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고대 문명설은 뭐냐면, 기원전, 그러니까 이미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기 훨씬 이전부터 예전에 엄청나게 고도로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했었고, 그 문명의 발달을 했다가 그게 전부 다 한번 뒤집어지고 리셋돼서 지금의 문화가 다시 탄생한 건데, 초고대 문명에 대한 증거로 뭘 얘기하냐면, 아니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에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옛날에 저런 걸 만들지? 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초고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계인설이라는 건 외계인이 직접 와서 만들어줬다예요. 도와주었다는 거죠. 이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외계인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언급을 할 수도 없고 증명을 할 수도 없어요. 외계인이 와서 이걸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럼 만약에 외계인이 옛날에 와서 이걸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그럼 왜 안 만들어주는데요? 지금도 만들어주시던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계인설에 대한 거는 너무 좀 논점에서 벗어나고 증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말로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논외로 제끼고요. 초고대 문명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초고대 문명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발달한 기술력으로서 만든 게 피라미드고 그게 지금까지 온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피라미드를 못 만드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진행을 좀 해볼게요. 초고대 문명설에 대한 예시를 하나 오늘 얘기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혹시 여러분은 오파치라고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파치라고 아세요? 오파치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out of place, 그렇죠? artifact라고 불러서 이게 해당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당 시대에는 뭐야? 이게 왜 이런 게 있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건 컨텐츠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짧아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갖고 온 건데 이렇게 갖고 와볼게요. 되게 유명한 겁니다. 바로 실제 콜롬비아에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콜롬비아 황금 제특이라고 불립니다. 콜롬비아에서 실제로 발견된 황금 제특이에요. 이게 유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나죠. 야 이거 오파치야. 이게 옛날에도 비행기가 있었다는 증거야. 봐봐, 날개도 있고 뒤에도 있고. 저거 비행기잖아. 비행기니까 저거 옛날에 비행기가 존재했다는 얘기고, 문명이 한번 뒤집어 엎어져서 우리가 지금 다시 온 거고 저게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오파치라고 해서 오파치의 절대적인 첫 번째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는 콜롬비아 황금 제특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 아닙니다. 이거 정말 옛날에 만들어진 거 사실이에요. 정말 옛날 겁니다. 그때 발견된 거 맞고요.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1492년에 박물관에 전시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파치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언론에 떠다니고 있는 이 황금 제특이 있죠. 황금 제특이 사진이 잘못된 거 아십니까? 실제 여기 적혀있는 이 황금 제특이는 실제로 콜롬비아에서 기념품화해서 만드는 거지, 처음에 발굴된 건 뭐냐면 원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처음의 모습은 이런 모양을 띠지 않았었어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양으로 출토가 됐었습니다. 모양 다르죠? 그러니까 저 모양으로 이렇게 밑에 모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오파치다. 야 이거 콜롬비아에 옛날에 기원전 옛날 이거 모양이 있던 거야. 와 대박하고 관광객이 쏠리니까 이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모양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파치가 밑에 걸로 나오는데 여러분, 위에 게 토기물 실제 발견된 게 맞는 거고요. 위에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실제 콜롬비아에서 잘 잡히는 바로 이름 플레코입니다. 플레코라는 물고기의 모양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코라는 물고기의 모양을 따서 만든 거고요. 그걸 이렇게 상품화시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파치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오파치 컨텐츠를 준비해 보려고 해서 여러 가지 오파치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파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파치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찾은 오파치에 대한 모든 증거물들은 다 박살이 났어요. 오파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이거 뭐 컨텐츠화 할 수 있으면 하긴 할 텐데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긴 하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오파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피라미드 미스테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초고대 문명설인데요. 그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오파치예요. 옛날에 오파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테리하게도 이 피라미드도 초고대 문명이 만든 겁니다. 근데 오파치는 없어요. 그럼 오파치라는 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초고대 문명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고대 문명설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초고대 문명이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 많이 기술이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뭐 이집트에 전기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시대에 전기가 있었다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파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많이 미스테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게 더 많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상업용입니다.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때 당시에 뭐 돌을 옮겨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지금은 못 만들어. 지금 왜 안 만들어?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제가 나온 고향이 제 고향이 수원입니다. 수원 화성 아세요? 수원의 성곽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옛날에 성은 어떻게 쌓았죠? 그 돌덩이 어떻게 들고 다녀요? 제가 왜 답답하냐면 실질적으로 학자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가능하고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오버하고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요. 피라미드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가능했고 피라미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증거를 찾았습니다. 뭐냐면 실제 학설이고 이제 론이 됐습니다. 학자들이 이걸 인정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의 이집트 있죠. 당시의 이집트는 사막이 아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시의 이집트는 사막이 아니라 기원전 북아프리카는 수목으로 울창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이안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까지 해놓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안 그러면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세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필요한데 사막에서 문명이 발달할 리는 없잖아. 당연히 이집트 문명도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환경에서 발달한 게 맞아요. 굉장히 토양도 비옥했고 거기에 나오는 곡식도 수확도 많았고 나라가 부국강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뭐냐면 나일강 있죠. 이집트에는 나일강의 범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범람이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흙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흙의 일명 토주들이죠. 토주, 땅주들. 땅 주인들이 빡치는 거예요. 한번 확 갖다 엎으면 땅에 대해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경계 여러분 땅 뺏기면 좋습니까? 이게 한번 팍 엎어지면 지금이야 땅 문서에서 뭐 계산이라도 해놨지만 그때는 그런 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했어서 이집트는 이때 당시에 범람하는 나일강 때문에 명확한 영토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 일명 측량술이라는 게 미친 듯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기하학도 발달을 한 거예요. 이집트가 왜 측량술과 기하학이 이렇게 미친 듯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의 범람에 따른 문제였던 거예요. 땅이 자꾸 와서 땅을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땅에 대한 계산법, 그 실제로 이집트에는 땅에 대한 계산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측량과 계산, 기하학에 대한 부분에 예민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초고대 문명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도 없고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밑에가 하중이 넓고 위에가 좁아지는 모양에서 가장 완벽한 모양을 따졌던 그런 모양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한 미스테리는 초고대 문명이 만들었다? 아니요. 외계인설? 아니요. 다 개설입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학자들은 다른 게 궁금한 거예요. 이건 저도 못 찾았습니다. 저도 못 찾았어요. 저도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실제 학자들은 이게 미스테리하대요. 실제 쿠프왕의 무덤이 맞을까? 쿠프왕 피라미드가 정말 맞을까? 그리고 또 큰 문제는 뭐냐면 피라미드 내부를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뭐 왕의 묘실, 여왕의 묘실 막 이렇게 방들이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어디가 왕의 묘, 어디가 여왕의 묘 확인이 안 돼요. 납득할 만한 증거가 석관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왕의 묘와 여왕의 왕비의 묘가 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딱 보고 그냥 꾸며놓은 걸 보고 야 여기 왕방 같다 왕. 그래서 진짜 왕의 방이 된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알록달록하네. 여왕 여기 왕비 같다. 왕비방. 됐죠 이거? 왕비방.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왕과 왕비방이라고 여기도 지금 명칭이 붙어있지만 이거 학자들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간 사람이 그냥 딱 보고 왕 같네. 여왕 왕비 같네. 문제는 공간에는 부장품도 좀 있고 유물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유해가 있었다는 흔적도 없는 방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도굴돼서 없다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해가 있었으면 유해 자국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도굴의 흔적도 없어서 애초부터 텅 빈 방. 왕들은 원래 가짜 방을 잘 만드니까 가짜 방 같은 것도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왕의 방이었다? 왕의 방이었다? 이게 미스테리하다고 해요. 이걸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이집트 피라미드의 미스테리는 이게 미스테리인 거지 다른 게 미스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고고학자들에겐 이 피라미드는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이고 끌리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도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특이한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무언가 되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지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는 뭐냐면 바로 왕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왕의 무덤들이 있는 지도입니다. 이게 왕의 계곡, 왕가의 계곡. 브레스퍼 타운부터 적혀있죠? 왕가의 계곡입니다. 실제로 어떤 강줄기를 따라서 약간 절벽 쪽에다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유는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다 왕가의 무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면 보물이 있죠. 황금이 있죠. 그 왕이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유물들을 그 사람이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모든 고고학자들에겐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한 건 굉장히 매력적, 특히 왕의 무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 11월 26일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발견이라 일컫고 있는 바로 이분의 무덤. 알고 계십니까?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야기할 본격적인 컨텐츠 투탕카멘의 미스테리, 바로 저주를 받으리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고자